예, 저희가 준비한 2위와 7위가 나왔습니다. 어제 청문회 최대 쟁점은 김호수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그만둔 뒤에 변호사로 일을 했는데 하필 왜 서민들 피해자가 많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맡았냐였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공직에서 벗어나 8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 4개월은 월 1,900만 원, 그 이후에 4개월은 월 2,900만 원. 그래서 8개월 동안에 2억 원 가까운 돈을 받으셨어요. 이것과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죠? 검사 시절에 접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서 네, 그분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님. 어제 서민들의 애환 경험했다. 이 발언 때문에 꽤 좀 논란이 됐었었는데 정 의원님, 오늘 새롭게 알려진 소식은 김호수 후보자가 청문회 이틀 전에 법무부 산하재단에 기부를 했다. 5천만 원 기부를 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좀 여러 가지 본인 수입료, 고액 수입료 관련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했던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에 좀 새로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도 사실은 이렇게 기부를 사회 환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은 지금 24일 날 했습니다. 5천만 원을 한국소년보호협회에 기부를 했어요. 당연히 뭔가 이 청문회를 의식해서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 이거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요, 이 말을. 그 당시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안대희 쪽에 안대희 사회 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후 환원, 뜬금없고 기분 나쁜 신종 매간 매직으로 국민들께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그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신종 매간 매직이래요. 돈을 이렇게 기부한 거에 대해서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의 정관 예우에 대해서 이 여론이 얼마나 안 좋을지, 그 다음에 민주당에 대해서도 얼마나 안 좋을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사실은 김호수 검찰총장 그냥 저는 임명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박범계 지금 장관도 그 당시에 이 원내대표단 안에 있으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은 로비스트를 합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 로펌에 소속된 전관 예우의 변호사들이 합법적인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전관 예우 이게 얼마나 나쁜지 지금 그렇게 계속 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장관이세요. 그러면 그 장관 박범계 장관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김호수 후보자의 이 사후에 이렇게 기부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돈 의원님. 네. 물론 기부를 한 거는 칭찬받아 마땅한데 그 시점 때문에 청문회 이틀 전 혹은 고액 수입료 얘기가 불거졌을 때 했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좀 여러 뒷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부란 거, 특히 이제 사회 지도층에 기부라는 거는 장려해야 될 일이고 고마워해야 될 일이고 굉장히 축하해야 될 일인데 이 기사는 사실 보면서 조금 씁쓸했던 게 사실입니다. 수입료가 자문료가 너무 높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하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좀 비난의 수위를 좀 낮춰보려고 한 거 아닌가 하면서 우리가 조금 기억을 뒤로 돌려보면은 청와대 대변인 재직 시절에 관사테크 하면서 흑석동에 있는 상가주택에 올인해서 1년여 만에 8억에 이르는 수익을 얻었다. 이제 결국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그 자리를 물러나게 됐는데 다시 이제 지난해 총선에 출마하면서 차익 2억에서 3억 정도가 되죠. 이걸 그냥 기부했다고 해서 당시 비례대표 의원 빠찌 가격이 2억에서 3억 원인가 했는데 오늘 당장 야당에서 나오는 비아냥이 검찰총장은 5천만 원짜리인가 보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부한 것 자체는 굉장히 잘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도 시점 그리고 공개되는 방법 이런 거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 김호수 후보자는 이미 기부도 했고 이제 알려진 거지만 다른
공직자들. 우리가 김연아 선수나 이제 김장훈 가수 같은 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많은 기부를 했지만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한 적도 없고 그걸 갖고 생색을 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과거 전관들에 비해서는 김호수 후보자가 나은 편이다 이렇게 감싸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각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의 어떤 경력이나 이력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한 2,200만 원은 사실은 크지 않은 어떤 정관예우라 볼 수 없는 월급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검 요직에 이렇게 두루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다른 정관들은 더 천문학적인 숫자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장관도 하시고 뭐 총재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짜내는데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을 변론한 거예요. 본인이 전관 예우에 대해서 근절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분이에요. 옵티머스의 옵, 라임의 라 이런 얘기만 나와도 변호사로서 수임을 거절하고 변호를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하고 다시 검찰총장에서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한다? 이거 코미디예요. 김경진 의원님, 뭐 투자자들 피눈물 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한 거 아니냐? 뭐 이 대규모 펀드 사기 변호해놓고 본인 뭐 피의자 직접 변호하지 않았다 이 해명이 적절한지 아니냐를 두고 어제 꽤 공방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선임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보면 이게 누가 봐도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본인도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이제 김호수 후보자하고 저하고는 한 30년 된 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분 인품을 잘 아는데 사람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굳이 조금 변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대신해서 과거에 이용훈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아마 1년 동안 한 60억 정도 아마 이렇게 수입을 한 상태에서 이제 대법원장 됐던 것 같고 안대희 대법관님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동안에 총 한 20억 정도 선임료 받고 근데 이것저것 뭐 세금 납부하고 하니까 한 10억 남짓 됐었던 것 같은데 저 금액이 이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어쨌든 본인이 일 열심히 잘 하겠다 검찰 독립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저 금액 자체가 전관치고는 그렇게 큰 건 아니다. 이렇게 조금 뭔가 좀 옹호해 주고 싶습니다. 김 의원님, 저는 김호수 후보자와 인연이 없어서 뭐 김경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액 여부를 떠나서 전관이 이런 수임을 한다. 정말 대규모 사기 피해자가 나왔던 그 사건을 직접적으로 안 해도 변호를 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논란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당초 저거를 선임을 안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선임한 것 자체는 본인이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가력 교수님. 근데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어제 꽤 애매모호하고 좀 즉답을 피한 모습이 김호수 후보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 보장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 태도를 갖고도 야당 의원들이 많이 꼬집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애매모호하게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사실 야당이 해야 되는 것, 여당이 해야 되는 것은 정관 외우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혁하느냐에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정관이 몇십억이 이게 기본이다. 도대체 수임료의 기준은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지금 이런 법적인 어떤 조언이라든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높은 금액이 수임료로 간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사실상 이런 리걸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정관들이 얼마만큼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서 얼마를 받는지 아니면 예컨대 이제 우리가 병원으로 친다 그러면 특진이 있잖아요. 명의들. 그러면 어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상한선이. 여긴 상한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르는 게 값인 이런 세상. 이게 정당한 건지.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정치를 하고 권력을 쥐고 이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정관들이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어떤 불합리한 가격입니다. 그거는. 받지 못하도록 법의 어떤 변호사의 어떤 수임료도 상한선을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수임료는 아닌 것 같고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이제 물론 김호수 후보자 본인은 혐의자들 직접 당사자들을 변호한 건 아니라지만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그 5건을 변호를 했는데 한 건은 이제 그 옵티머스에서 그 사무기기 등 지원받았다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그 비서실의 이제 부실장인데 그분은 이낙연 대표와 이제 김호수 후보자가 전남 영광 그 동향이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나머지 이제 4곳이 문제인데 한 분이 정영채 NH 투자증권 대표인데 전체 옵티머스 판매 가운데 상당 부분이 NH증권을 통해서 나갔는데 옵티머스의 청탁을 받고 판매한 거 아니냐는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라임도 우리은행 관련해서 2건의 변호를 했는데 또 라임은 불완전 판매라는 의혹을 갖고 있고로 지금 수사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했던 이 사건을 검찰을 나와서 곧바로 변호를 하고 또 다시 검찰로 들어가서 검찰총장으로서 이 사건을 물론 회피한다고는 하지만 지휘에 대한 위치에 가는 게 그런 처신이 맞는 거냐 이걸 우리 지금 국민들은 묻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차관 퇴임 5달 뒤에 라임 관련자 사건을 수임한 게 옳으냐 그러냐 어제 이게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쟁점이 2개였어. 첫 번째는 이 전관예우 논란, 두 번째는 김호수 총장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어제 참고인으로 나섰던 서민 교수도 현 정부가 친정부 검찰총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정권이 원하는 검찰총장은 다마 다른 분이 있었겠지만 그분이 인선에서 탈락하셨기 때문에 그 남은 분 중에서는 가장 정권에 마음에 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보다 더 살아있는 권력이 현재 검찰총장이에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무장관한테 1년 내내 두드려 맞았는데 어떻게 그게 아니 그렇지 네. 않습니다. 일단 검사한테는 총장이 총장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 윤 총장 말을 잘 안 듣는 걸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몇 안 되는 증인 참고인 중에 서민 교수가 꽤 화제였는데요. 정 의원님, 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요. 서민 교수는 일단 정권이 원하는 검찰총장은 아마 다른 분이셨겠지만 얘기를 하고 특히 뭐 어제 후보자였던 김호수 후보자를 콕 집어서 아마 친정부 검찰총장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또 같이 했더라고요. 그 정권이 원하는 검찰총장은 아마 다른 분이셨겠지만 그 다른 분이 아마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아마 생각해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걸 진짜 저도 검사를 했고 현재 변호사를 하지만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은요 피해자가 굉장히 많고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 라임 사건을 핵심적으로 보고받았던 분이 바로 퇴임하고 나가서 라임 사건 그 어떻게 보면 그 가해자 쪽에 그 변호를 하고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검찰총장이 돼서 또 그 라임 사건 수사를 하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그리고 평소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일 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말펀치 이런 행태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이런 분은 그 청와대 검증에서 그 절대 통과할 수 없어야 되는 게 상식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청와대에서 검증하면서 이런 분을 그 검찰총장 후보로 내놓을 수 있었는지 저는 사실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서민 교수 어제 목소리 하나 더 있습니다. 김호수 후보자 청문회 현장에서 서민 교수가 전임 총장인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분은 네 편 내 편 안 가리고 여당 야당 안 가리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게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민 교수님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권력과 이렇게 맞서면서 정말 수사를 하는 그런 검사를 처음 봤고 그래서 이제 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분이 대권 후보로 이제 성장한 그런 것도 저처럼 생각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윤 전 총장 얘기까지 김호수 후보자 청문회 어제 참 볼거리 들을거리 참 많았는데 뒷맛은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김경진 의원님 이 주제 정리를 할 텐데 뭐 잠시 뒤에 주제도 만나보겠지만 청와대 임명을 만약에 강행하면 실제로 그 법무부와 검찰의 빅4라고 불리는 이 4명이 범죄 혐의에 관련해서 피고인 아니면 피의자 신분이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래서 인터넷 댓글에 보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부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겪어보지 못한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선거 직전에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파 소속 피하는 게 관례거든요, 보면. 근데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 취임하자마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나는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당론이 우선이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보면. 예. 거기다가 기소되면 이게 아무리 무죄 추정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억울하더라도 재판에서 일단 무죄 받아라. 그리고 그때까지는 직을 수행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원칙 하에서 최소한의 공직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런 최소한의 상식과 원칙이 다 깨진 정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호수 후보자 청문회 어제 얘기, 파행 얘기, 조국 전 장관 자서전 얘기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소식들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